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이상 만성질환을 치료해 온 내과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걱정을 자주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혹시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손주들을 더 오래 보고 싶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 하나가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제대로 사용하면 혈관을 보호하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사용해 왔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사용해 온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서 심장 건강과 노년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세의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혈중지방 수치가 높아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도 나름 조심하고 계셨지만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고 가열하지 않고 간단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검사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본인께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느끼셨습니다. 또 한 분은 68 세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무릎과 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통증이 심해졌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도 같은 방식으로 식습관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도록 안내해 드렸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통증이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3달이 되었을 때는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왜 건강에 좋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딱딱해진 혈관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쌓이기 쉬운데 이러한 염증은
심장 질환이나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잘 사용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인데 왜 어떤 분들은 전혀 효과를 느끼지 못할까요?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크게 다른 제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이라면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은 좋은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지만 어떤 제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신 대표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실수는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십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원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좋은 성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 몸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지방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뜨거운 팬에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용유처럼 생각하고 볶거나 튀길 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일반 식용유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쉽게 파괴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좋은 성분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까워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용한 기름을 다시 쓰는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기름이 비싸다고 느끼실수록 더 아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된 기름은 점점 산화되고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기름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사용 방법, 그리고 반복 사용,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꾸준히 사용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온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올리브 오일의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귀한 약을 끓는 물에 오래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성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효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항산화 성분과 같은 중요한 물질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여전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리브 오일로 튀김 요리를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가열하는 조리 방식은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거의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리에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더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열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올리브 오일만 섭취하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토마토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지방이 서로 보완되면서 몸에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따로 먹어도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더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한 가지 음식을 특별히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좋은 음식들을 서로 잘 어울리게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면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였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큰 숟가락으로 여러 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복부 불편감이 생기고 설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고 장이 자극을 받아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방입니다. 이 좋은 지방이지만 여전히 지방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음식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무리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모든 건강식품은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서 그 중요한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직후의 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 동안 쉬면서 몸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몸은 마치 스펀지처럼 영양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관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드실 때는 공복에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나 간단한 빵에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도 적고 몸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식사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더하면 음식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기름 성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자기 전에 무엇인가를 더 챙겨 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은 그런 방식보다는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몸이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아침이 가장 좋고 점심은 보조적으로 괜찮으며 저녁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잘 맞춰도 몸의 반응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에 드신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하고 보관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 가서 아무 제품이나 고르십니다. 겉모습이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산 방식과 원료 상태에 따라 품질이 달라집니다. 좋은 제품은 영양 성분이 잘 살아있고 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품질이 낮은 제품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단계부터 신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색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은 맑고 자연스러운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탁하거나 지나치게 연한 색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색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향입니다. 병을 열었을 때 신선한 풀향이나 과일 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름 냄새가 강하거나 오래된 느낌의 냄새가 난다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향은 품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맛도 중요합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은 약간의 쌉쌀함과 함께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목으로 넘길 때 가볍게 매콤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은 몸에 좋은 성분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아무 맛이 없거나 느끼하기만 하다면 품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잘 보존된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가능한 한자연 상태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산 날짜도 확인해 보십시오. 오래된 제품보다는 최근에 생산된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성분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빛과 공기에 많이 노출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너무 싸다고 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맛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선택해도 제대로 보관하고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에 간단한 건강 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신선한 토마토, 마늘, 약간,
그리고 견과류 한 줌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정리하신 후 식사를 준비하실 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십시오. 너무 작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늘을 한두 쪽 준비하셔서 얇게 썰어 주십시오. 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된 토마토와 마늘 위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천천히 뿌려 주십시오. 골고루 새으며들도록 가볍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완성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그 역할을 도와줍니다. 마늘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견과류는 뇌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조합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점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마늘, 견과류도 과하지 않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습관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몇 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보다도 일상의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짧은 시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전반의 균형이 함께 맞춰져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하나만으로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 움직임, 그리고 수면입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전체 식단도 균형 있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과하지 않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충분한 휴식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이 낮 동안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아래의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